네, 안녕하십니까. 고려인맥 김도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서울 은평구 구산동 신호아파트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의 특징은 대단지, 세대수가 많은 큰 단지 아파트가 아니라 세대수가 얼마 되지 않은 소형 단지, 나홀로 아파트, 이런 물건들에 대한 분석의 일단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예라고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수업 전에 잠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게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한 동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게 한 50세대인 한 동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큰 단지가 있습니다. 아파트 동이 그냥 수십 동이 있는, 이러면 5000세대입니다. 자, 5000세대 아파트와 50세대 한 동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자, 여기 3층에 물건 하나가 매매 나왔습니다. 그리고 5000세대 중에 어느 동에 하나, 하나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이 24층이고 24평이고 이것도 24평입니다. 이 물건에 대한 생각, 이 물건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과 이 물건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좀 차이가 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물건은 사람들마다 바라보는 생각의 그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가격부터 물건의 어떤 장점, 단점, 그 차이가 커요. 반대로 이 물건에 대한 평가, 사람들의 생각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 차이가 크지 않아요. 단지가 크면 클수록. 시세도 마찬가지고.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번 이 아파트 수업을 제가 선택한 건, 수업 재료로 선택한 건 이제 이런 소형 한 동짜리 아파트일 경우 비교 사례도 별로 없고 사람들의 생각의 편차가 굉장히 큰, 그 차이가 큰 이런 경우에 어떻게 분석해내야 되는가, 그걸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선택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분석을 들어가려면 먼저 권리 분석이 선행돼야 됩니다. 권리가 어떠하냐, 하자가 있느냐, 인수사항이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낙찰가, 물건의 가치 모두 달라집니다. 그래서 먼저 이 물건에 대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상세 페이지 보면 주소가 나와 있고 지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의 면적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고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사억이죠? 한번 입찰됐습니다. 3억 2천.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도. 내부 구조도. 방향 아시겠죠? 이게 남향입니다. 거의 남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남서향인데 승강기 있고요. 승강기, 아파트 사진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정가 사업 확인해 보시고 9월 4일날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3일, 지금 47일 전입니다. 사실 47일 전에 분석한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한 진행상에 문제는 없을 거예요. 감정평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물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클릭하시면 상세 설명도 다 나옵니다. 이렇게 이 물건에 대한, 그래서 한번 쭉 읽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입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임차인인데요. 2018년 4월 17일부터 얼마 전에 들어왔습니다. 그죠? 2020년 4월 17일 2년 계약을 했나 봅니다. 그리고 전입과 확정일자, 배당 요구까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전입과 확정일자는 4월 17일
계약을 하고 점유 시작 날짜인 계약일 적용일부터 바로 그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예, 잘하셨네요. 권리금 있고 5천만 원입니다. 보증금이 권리신고했습니다. 법원에 찾아서. 대항력이 없다고 나오는데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가 권리분석을 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등기부등본 요약본을 보고 세입자 권리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요약본인데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뭐 과거에 지분 형태로 나눠져 있다가 그 지분을 모두 사들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보면 되겠네요. 자, 이 소유자가 이제 모두 사들였습니다. 다 사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상당 기간 있다가 2008년에 더 소유권이니까 있다가 2016년에 받았습니다. 근저당 6천. 그리고 또 가압류 들어왔네요. 2016년부터 뭔가 문제가 생겼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세금, 지방세,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캐피탈 9,600, 중소기업은행 7,700, 건강보험공단까지 거의 경제 환경이 완전히 바닥까지 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치안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뭐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소유자는 경제적 환경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고, 세입자는 최근에 들어갔는데 그 세입자는 권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즉 보증금을 다 날려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점유관계 한번 보겠습니다. 세입자가 있으니까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봐야 되겠죠. 현황 조사하러 갔을 때는 제대로 확인 못 했습니다. 전입일만 확인했겠죠. 주민센터 가서. 근데 권리신고하라고 하니까 찾아왔습니다. 2018년 4월 17일이고 5천만 원입니다. 2018년 4월 17일 대항력이 없습니다. 네, 이거는 매각 물권 명세서 지가 두 장이 겹쳐져 있네요. 넘어가면 되겠네요. 자, 먼저 최우선 변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최우선 변제금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가 왜 중요하냐면, 최우선 변제금을 받는다면 받으러 갈 때 낙찰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날인된 명도 확인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낙찰자는 그 도장을 찍어주고 인감증명서를 넘겨주기 전에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명도와, 즉 주택 인도와 서류는 동시이행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면 이사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죠. 자, 이런 케이스에 이사비를 준 적은 저의 경험상은 거의 없습니다. 그 낙찰자가 나가는 세입자가 불쌍하다고 따로 조금 챙겨주고 이런 경험은 있는데, 그거 말고 이사비를 주지 않으면 절대 못 나간다고 주장하더라도 결국은 나가는 그런 어떤 이해관계가 지금 얽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법원으로부터 일정 부분 배당을 받느냐 받지 못 받느냐가 낙찰받는 사람한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권리관계입니다. 그들 간의 관계가 낙찰자에까지 모두 미치는, 그래서 이 사람이 소액보증금, 소액 최우선 보증금을 받느냐 안 받느냐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보시면 이 근저당 날짜가 2016년 3월 이후에 있습니다. 그 지금 현재 근저당 날짜가. 그렇다면 여기에 적용됩니다. 서울특별시 1억 원 이하는 3,400까지 준다는 거죠. 내려가 보겠습니다. 2016년 3월 달 이후죠. 보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2016년 4월 1일. 자, 어디입니까? 1억 이하는 3,500이었나? 3,500이었죠. 그렇다면 날짜 보십시오. 일단 전입을 했습니다. 전입했죠. 5천. 1억 이하죠. 1억 이하입니다. 그렇다면
네, 3,400이네요. 1억 원 이하죠. 그리고 4월이었죠. 여기 적용되죠. 3,400만 원 배당받습니다. 자, 이제 훨씬 쉬운 명도가 될 것 같습니다. 2008년 10월 22일 이춘자 근저당. 아까 2016년 아니었나요? 제가 잘못 봤네.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등기부등본 요약본을 보겠습니다. 날짜 확인이 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날짜를 확인하겠습니다. 2016년 일단 그 말소 기준 권리는 2016년 맞습니다. 여기 오류네. 죄송합니다. 이 자료에 오류입니다. 네, 2016년이 맞습니다. 2016년이 맞습니다. 표기상 오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2016년 3월 31일. 자, 근저당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그 이후에 모두 말소됩니다. 그리고 세입자는 2018년 들어왔죠. 4월 17일. 자, 이 날짜보다 느리죠? 장애 없습니다. 인수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액보증금 1억 원 이하 3,400. 자, 이 3,400을 세입자는 배당받습니다. 우리한테는, 낙찰자한테는 굉장히 호재죠. 좋은 소재입니다. 등기부등본 이상 없습니다. 인수 없고. 자, 입찰가 명도 영향 별로 안 줄 겁니다. 왜? 관리비 만약에 연체했다면 명도 확인서 못 주죠. 못 주면 3,400 못 받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세입자. 네, 세입자 있습니다. 임차인 세입자 있고요. 점유자는 임차인 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명도 확인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명도 계획. 자, 세입자 세대가 명도 대상자고 권리관계는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입니다. 없기 때문에 인수가 안 됩니다. 낙찰자에게는 깨끗한 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잔금 납부 1개월 뒤에 배당 기일이 잡힐 겁니다. 그 배당 기일, 그때 명도가 이루어질 겁니다. 또는 그 전에 명도 확인서와 인감 필요합니다. 이거 받으려면 이사 나가야 됩니다. 이사비 없습니다. 안 주고 내보내야 되겠죠. 물론 불쌍한 사람이라면 조금 그래도 이사비 보태십시오 줄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강제집행 한다면 3,400 정도 예상됩니다. 이사면은 302에서 합의하면 되지만, 자, 이사비를 줄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자, 서류 2장이 필요하죠. 그 2장을 가지고 명도 시키시면 됩니다. 명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자, 권리 분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권리적으로 문제 없고 인수되는 권리 없습니다. 여러 가지 등기부등본상 하자도 없습니다. 다만 세입자를 명도해야 되는데 그 세입자는 명도 확인서와 인감증명서로서 이사비 없이 내보낼 수 있습니다. 네. 권리관계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좋아요 클릭해 주시고 구독 신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물건 낙찰 받으시는 분 1% 행복한 기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